네, 바로 이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증시가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상당히 좀 IPO를 미루는 기업도 많았는데 11월에만 11개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중에 투자 유망한 종목이라든지 투자 전략가들 어떻게 짤까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IPO 시장의 대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연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11월에 갑자기 IPO 시장이 성수기가 된 거는 왜 그런 거였습니까? 일단 IPO 시장도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시장도 공모 규모라든지 언급하셨던 대형주들은 자꾸 밀리고 있고요. 신주의 주가 수익률, 상장하고 나서 주가 수익률이 작년만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를 중심으로 이 10월과 11월 이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요. 언급하신 것처럼 10월에 9개, 11월에 11개 기업이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매년 10월과 11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이 시점이고요. 이때가 이제 IPO 시장의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성수기를 기록하게 되고요. 반기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희망가 대비해서 요 성수기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가 공모가가 좀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고요. 평소보다 경쟁률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회사가 상반기에 왔으면 좋은 가격에 또 잘 들어왔을 텐데 이 가을에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에 이 시기를 잘못 만난 이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또 우리 투자자한테는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1월에만 수요 예측이 11개라고 하셨는데 이 IPO 대기 중인 기업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11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좀 나눠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월에 상장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최근의 분위기가 저는 이제 한 3개 그룹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형주 그룹입니다. 예. 이 시가총액 1,000억 원 전후의 소형주 그룹들은 지금 공모가도 무난하게 상단 전후를 잘 받고 있고요. 상장 이후의 주가 수익률도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특례 상장 기업들입니다. 이 특례 상장 기업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모가 자체는 조금씩 낮게 나오고 있지만 낮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또 주가 흐름이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룹은 조정장에서도 할인 요인이 없는 로봇주라든지 2차 전지, 콘텐츠주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소형주 중에는 어떤 기업이 눈에 띕니까? 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에서 소형주라고 하면은 상장 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 1,000억 원대의 기업들을 소형주라고 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청약이 남은 기업들도 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의 JI테크 이건 상장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주 상장하는 DTNCRO, 임상CRO이고요. 그다음에 T3 엔터테인먼트, TFE, 펜트론, 바이오인프라가 이번 11월에 전부 지금 그 수요 예측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이고요. 대부분 소형주들은 이 공모 희망가 밴드에서 상단의 가격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DTNCR라든지 등등 이렇게 좀 상단을 약간 덜 받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한꺼번에 몰릴 때 오히려 좀 약간 싸게 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자,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면면은 어떤가요? 예, 이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익 구조를 갖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승인을 받고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특례 상장 기업들은 당장의 수익 구조는 없지만 미래의 수익이 커질 회사들을 거래소가 또 외부 평가 기관이 심사해서 상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쭉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의 특례 상장 기업이 5년 전만 해도 전체 기업 중에 비중이 10%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의 반이 특례 상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신규 상장 기준으로 절반은 숫자가 있는 기업들, 절반은 아직은 숫자가 없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되게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더 좋냐?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트렌드가 다릅니다.
시장이 화랑 시장일 때는 네.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5년 뒤라든지 뭐 그 이후에 시장에 큰 꿈을 갖고 들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화랑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조정장에서는 또 숫자가 있는 기업들이 또 이렇게 또 더 인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마치 화랑장에서는 성장주가 인기가 있다가 이런 조정장에서는 또 성장주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상장했던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루닛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샤페론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공모 희망가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공모가가 결정이 돼서 싸게 들어왔습니다.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첫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30에서 40% 혹은 많게는 60에서 7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공모가 흐름과 그다음에 상장 후 또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로는 EHD 잉크젯 프린터를 하고 있는 엔젯이라든지 그다음에 약물 전달 플랫폼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 등이 현재 또 남아 있는 특례 상장 물량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IPO 기업들 주가라는 거는 상장 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고평가 논란도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실 공모주 기준 공모가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거는 조정장이나 화랑장이나 사실 그 투자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도 30에서 4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조정장에서는 막 공모한 기업들, 막 상장한 기업들을 쫓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 전략인데요. 예. 공모가에 투자하는 공모주 투자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3그룹으로 로봇, 2차 전지,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그 잘 언급해 주신 게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조정장에서도 할인 요인은 안 받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주인데요. 로봇주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라인에는 없지만 지금 막 상장한 기업들을 참고해 주실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10월에 상장한 SBB테크와 지난주에 상장한 유로메카입니다. SBB테크는 로봇의 주요 부품이라고 하는 감속기를 하는 회사이고요. 유로메카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세트 기업입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공모희망가 상단인 16,9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돼서 지난 금요일에 상장해서 현재 2만 원대 초반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군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예. 2차 전지는 현재 청약이 끝난 윤성 FNC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이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성 FNC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요. 윤성 FNC는 2차 전지용 믹싱 시스템을 제작하는 2차 전지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이오는 탄소 나노 튜브의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에서 할인 요인은 없이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윤성 FNC의 경우는 공모희망가 하단을 미만하는 공모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께서 이건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가총액이 윤성 FNC 5천억, 제이오는 6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큰 가격인 거죠. 이거는 뭐 중형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중형주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IPO 시장에서는. 따라서 중형주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IPO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중형급 이상의 기업들이 오히려 좀 낮은 공모가에 들어오는 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 말씀 주시죠. 예. 그다음에 뭐 플랫폼 콘텐츠 기업들도 있죠? 네, 플랫폼 콘텐츠 기업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후에 수혜측 진행하고 청약 진행하는 밀리의 서자 SAMG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KT 그룹이고요. KT 그룹 내에 그 지니뮤직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전자책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회사 자체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요. 제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KT와의 시너지 효과 충분히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밀리의 서재가 B2B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굉장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 상반기 지금 회사가 수익 구조를 맞추고 BEP를 맞추고 들어오는 좋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상당 가격이 2,059억인데요. 시장에서 기존에 예상하던 그 공모 예상가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주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캐치 티니핑이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IP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밀리의 서재라든지 SAM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콘텐츠주들 역시도 조정장에서도 할인 요인 없이 투자 가능한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 하니까 글자 수가 12글자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원래 기존의 회사명이 삼지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네, 삼지 엔터였는데요. 그게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그렇게 좀 풀어서 바뀐 경우입니다. 방금 밀리의 서재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 KT그룹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K뱅크가 또 떠오릅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혔는데 일단 내년 1월로 연기가 됐다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IPO 시장이 시장 전반적인 조정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소형주보다는 중형주나 대형주 쪽으로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범 KT 그룹에서도 밀리의 서재는 원래 계획대로 연말에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큰 조원대의 시가총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K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멤버로 지금 그렇게 좀 일정이 조정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IPO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